이번 사연은 악담과 뒷담화로 인생을 사는 시어머니에게 잔인한 말을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3년차 2살짜리 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순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 연애할 때는 좋아 보였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댁에 저희가 얹혀 살았던 거죠. 그 1년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어요. 함께 살 때도 그랬지만 따로 살아도 시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도 했죠.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가슴에 돌덩이가 얹혀진 것처럼 답답하고 떨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날 일이 생겼고 집에 오면 며칠간 마음 추스르느라 바빴어요. 시어머니는 감정 변화가 심한 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차분한 듯 보이지만 뭔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심한 말도 서슴지 않는 분이에요. 화를 낼 일이 아니어도 시어머니는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화를 낸 후에 시어머니는 본인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본인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분하게 하는 시어머니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합리화하는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낼 만해서 화를 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를 낼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화를 낼 정도로 제가 잘못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설사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잔인한 악담도 퍼부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천성이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댁에서 살 때 먼저 출근하는 남편에게 잘 다녀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까지 하셨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불손하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소리 지르며 저를 맹비난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어떤 말로 인사를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제 물음에 답은 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잘 다녀와 이 말 한마디로 저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커피 드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드세요라는 말을 한 것은 너무 버릇이 없는 거랍니다. 잡수세요라고 해야 하는 거랍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을 모르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기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한번 화가 나면 보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비상식적인 혼자만의 잣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맹비난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는 몸무게가 5kg나 줄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도 마른 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화를 내실 때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더 화를 내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화를 낼 일이 아닌 것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외면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본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분입니다. 저와 대화할 때 거의 대부분이 남 흉보는 것이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님과 할아버님에 대한 흉도 많이 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시댁 식구들 흉을 엄청 봤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평범한 분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시어머니였죠. 그런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들 흉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잘난 척을 하고 싶으면 잘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나 잘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할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들 뒤에서 흉을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편은 저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자기 엄마의 모습이라 익숙해서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1년만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을 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시댁에서 사는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분가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너무 행복했어요. 단순한 일상이 저에게는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분가에서 남편과 둘이 사니까 금세 몸무게가 늘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싫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도 했는데 가끔 보는 게 뭐 어려워? 이런 생각 때문이었나 봐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아버지가 저희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분가할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견뎠어요. 분가하고 나면 어차피 시부모님과 어쩌다 한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한 달에 2번 정도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군요.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시어머니 때문에요. 시어머니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어내며 남들 흉을 보는데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흉을 볼 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자기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다고요.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분가하고 한동안은 너무 홀가분하고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가한 후 시댁을 방문할 때 좋은 마음으로 방문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본인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시니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남편은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오랜만에 갔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군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저에게 짜증을 낼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심술보에 심술이 가득하세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별것도 아닌 일로 가족에게 화내고 하는 말은 대부분 남들 뒤에서 흉보는 것들이라 어머니 때문에 내가 화병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친가 어른들을 뒤에서 욕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이 얼마나 못된 것들인데 이러시더군요. 그분들은 어머니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가 우는 소리도 거슬려서 짜증을 내는 사람인데 그런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불리해지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게 특기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하셨고 언제 저런 말을 하셨다고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거짓말 마시라고 했죠. 어머니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런 어머니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맞아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게 신기할 정도라고 했어요. 나도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계속 여기 오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두들겨 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전부 되돌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날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전에는 남편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도 자기가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일일이 따지면서 시어머니의 잘못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얘기했다네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들과 그 말들을 할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생각나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시댁에 관한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저는 신경 안 쓰려고요. 사람이 화를 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만 잘난 사람인가 봅니다. 빚진 사람을 3년이나 참아주었으면 할 도리를 넘치게 한 거 아닐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쓰니님은 시부모님에게 며느리로서 평생 할 도리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